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수라는 걸 같이 진행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제 함수라는 거를 모르고 있다가 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사실상 함수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게 메인이라는 함수였고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함수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rintf 같은 거 할 때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이제 여기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함수 안에다가 명령어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함수들은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뭐 이렇게 비슷한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이름만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도 안녕을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정확히 똑같이 생긴 두 개의 함수인데, 자, 그럼 컴퓨터는 이렇게 함수가 여러 개 있을 때 뭘 먼저 실행시킨다? 무조건 메인이라고 이름 지어진 함수를 먼저 실행시킨다 이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얘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 2가 아니라 안녕 1이 실행되는 거죠. 그럼 안녕 2는 왜 실행이 안 됩니까? 메인이라는 건 약속이 돼 있어서 무조건 실행되도록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호출을 해주거든요, 이 함수를. 근데 얘는 호출을 해주는 곳이 없죠. 함수는 호출을 해야만 실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얘도 누군가가 이제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 프로그램이라는 게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 호출을 해줘야 얘가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메인이 끝나기 전에 얘를 호출을 해줘야 얘가 실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호출을 해줘야만 안녕 2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었고, 이런 함수들은, 메인 함수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메인 함수가 있어야 실행이 가능하니까, 프로그램이, 그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만들기에 따라서 제한 없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개 만들어도 되고, 두 개 만들어도 되고, 세 개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를 일을 하는 주체, 직원에 비유를 했었고요. 지금 직원 둘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각자의 업무가 다 다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둘이 이제 협업을 해서 일을 할 때, 얘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한테 전달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일을 시키는 쪽이 메인이니까 아무래도 얘가 먼저 일을 시작하고 얘는 뒤에 시작을 하면 되니까 사수 부사수 느낌으로 가면 되죠. 얘가 시키는 쪽이고 얘가 일을 받아서 하는 쪽인데, 시키는 쪽이 뭐 이런 거 전달할 수 있다 이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를 얘한테 넣어줄 수 있다. 그럼 얘는 준다고 무조건 얘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두 개를 주면 두 개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히 함수 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괄호 안에다가 넣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1, 2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 1이 여기 들어가고 2가 여기 순서대로 들어가서 얘가 전달해준 값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함수 안에서. 그래서 1, 2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건 실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두 개를 얘가 사용하고 끝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일을 시킨 쪽에서 받은 쪽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 다 하고 나서 그 결과 나한테 보고해 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내가 그걸 가지고 다른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함수가 이 두 개의 데이터, 받은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결과가 새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더하기 하면 더한 결과가 나올 거고, 빼기 하면 뺀 결과가 나올 거고,
우리가 코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처리를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새로운 결과. 그 새로운 결과를 이쪽으로 다시 보내려면 리턴 한다 그랬죠. 그래서 두 수를 더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두 수를 더하게 되겠죠. 받은 두 수를 더해서 결과가 나오면 얘를 전달하겠다. 어디로? 여기로. 리턴을 하지 않으면 여기 전달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두 개 더해서 결과가 여기 C에 담길 건데 얘가 C를 넘겨주질 않았죠. 메인 쪽으로.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럼 메인에서 이 A와 B에 더한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없죠. 받지를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가 주는 값을 받아서 넣으려고 해도 에러가 나는 거죠. 잠시만요. 만약에 이제 보이드로 했을 때 이렇게 에러가 나요. 자, 그래서 이 더한 거를 얘한테 여기 메인이 가지고 있는 변수에 넣어주려면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거고, 리턴을 해주는 값이 C면 int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겨주는 값과 여기를 맞춰주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RS에 그러면 RSTA라는 변수에 C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겠죠. 이걸 이제 출력을 하면 3이 나온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가 둘이 같이 일을 하는데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메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테스트한테 넘겨주는 방식, 그렇죠? 일을 시키는 쪽이 받는 쪽한테 넘겨주는 방식은 인수라는 걸로 넘겨주고, 받는 쪽에서 매개 변수라는 걸 준비해서 받아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수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다시 일 시킨 쪽에 보고를 할 때는 리턴을 한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함수 사이를. 이렇게 해서 이제 협업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둘이 협업할 수도 있고, 근데 직원 한 명 더 만들어가지고 함수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셋이서 작업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좋다? 함수를 가지고 하면은 제일 좋은 게 일을 한번 알려주고 나면은 메인이 함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적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할 일을. 그래서 뭐 전적인 예로 이렇게 AA, BBB, CCC 이렇게 세 개의 출력을 하는 기능이라고 했을 때, 이거 잠깐 지우고요. 자, 요게 이제 하나의 기능을 딱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세 줄짜리 출력되는 기능이 있다. 근데 이제 기능이라는 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 번 쓰잖아요. 그죠? 곳곳에서 한 4번 사용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4번 실행한 거죠.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4개는 같은 기능이니까 사용자들은 이때 사용하나 이때 사용하나 이때 사용하나 이때 사용하나 다 똑같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기능의 내용이 업데이트돼서 좀 바뀌면, 예를 들어서 DDD로 바꿔라. 그렇죠? 그럼 논리적으로 4개는 같은 기능인데 얘만 DDD 나오고 나머지 CCC 나오면 다른 기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동일한 기능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면 이제 코드가 4번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4개가 어차피 같은 기능이면, 그렇죠? 이거 하나를 직원 한 명 고용해가지고 넌 이것만 해 라고 알려줘 놓고, 그렇죠? 그럼 메인이 이 일을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테스트라는 함수만 불러서 일을 시키면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할 때도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 일을 하는 애는 얘니까 이 작업 내용이 바뀌었을 땐 얘한테 그냥 야 이거 CCC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일해 라고 불러서 시키면 얘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뭐 말로 보이냐면, 정리할 수 있냐면 코드를 구조하고 재활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조한다라는 건 여러 줄의 코드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니까 여러 줄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거를 구조하라고 하고, 한번 구조화된 코드는 이제 우리가 이름으로 저장해 놨기 때문에 이름만 부르면 언제든지 똑같은 코드를 또 적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좀 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동일한 기능을 수십 번, 수백 번도 쓸 텐데, 그 쓸 때마다 이거를 복사해서 이거를 100번 쓸 거냐, 아니면 이렇게 이름만 불러서 100번 쓸 거냐, 뭐가 더 편한지는 이제 딱 보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요거 약수랑 소수 구하는 거 있죠? 제가 요거를 좀 잘 풀이를 한 번 더 공부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요걸 가지고 함수로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일단 합구하는 거. 자, 합구하는 거 다시 보시면 0이라는 숫자를 마련해 놓은 다음에, 그죠? 처음엔 0이겠죠. 1까지 합은 0에다 1 더한 거고요. 2까지 합은 0에다 1 더한 거에다 2 더한 거고, 3까지 합은 0에다 1 더한 거에다 2 더한 거에다 3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적해서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면 돼요. 그죠? 그걸 이제 이렇게 코드로 표현하죠. 1부터 100까지 i에 계속 누적해서 더해라. 그죠? 자, 그러면은 합을 구할 수가 있고, 자, 이번에 이제 약수. 자, 약수를 알고 싶은 숫자를 넣고 개수를 구하는 건데, 자, 요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숫자 소수 판별할 때 이 약수의 합을 가지고 구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 10의 약수의 합을 구해주는 거, 요거 있죠. 자, 요거를 함수화 시켜볼게요. 요거 그냥 일단 다 지우고, 자, 요런 문제가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수중 소수만 분별해서 합해주세요. 요런 거 풀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요거를 제가 이렇게 풀이 방식을 한번 제가 푸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1부터 10까지 소수를, 그러니까 소수만 구해서 더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1부터 10을 만들 수 있어야겠죠? 자, 첫 번째 1부터 10까지의 합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할 수 있어야 그 중에서 내가 소수만 조건문 같은 걸로 선별해가지고 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부터 10까지 1씩 증가. 요거를 그냥 printf 출력해서 i를 출력하면 1부터 10이 나올 거고요. 우리는 그 숫자를 이제 더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아까 1부터 10까지 합 0 하나 마련해 놓고 여기다 계속해서 더해 나갑니다. 이렇게 해죠. 요거 이 표현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전에 더한 거에다가 다음 숫자 또 더하고, 그죠? 이전에 더한 거에다가 다음 숫자 또 더하고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썸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10까지 합을 얻을 수 있어요. 정답은 아마 55가 될 겁니다. 자, 55.
자, 요거 아직 못하시는 분들은 요거 계속 여러 번 해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55, 1부터 10까지 합을 구했는데 우리의 목표는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수만 구하는 게 목표거든요. 소수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소수를 구해야 되는데 프로그래밍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막막 하실 거예요. 자, i가 소수인지 판별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수 판별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썼습니까? 약수의 합을 구하는 거 썼죠. 자, 그럼 약수의 합을 또 구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이렇게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쭉 흘러가는 걸 보시면 돼요. 자, 약수의 합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타겟이 필요하죠. 내가 알고 싶은 약수. 뭐 1이면 1, 2면 2. 그죠? 그럼 2의 약수를 내가 구하겠다는 얘기고, 2의 약수의 합을 구하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하면 3의 약수의 합을 구하겠다는 얘기고, 4의 약수의 합을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됐죠? 자, 그래서 만약 1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 10의 약수의 합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숫자를 다 뽑아봐야죠. 또 10의 약수를 구하려면 여기서 또 i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i가 있으니까. 반복문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j로 해야 돼요. 1부터 10까지 1씩 증가시키면 역시 j로 1부터 10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차피 10은 이 타겟이니까 이 타겟을 바꿀게요. 1부터 자기 자신까지의 수를 대상으로 약수를 구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약수를 이제 판별을 해야겠죠. 약수 판별 어떻게 합니까? 타겟을 어떤 숫자로 나눠 떨어지면 j는 타겟의 약수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죠? 약수의 정의가 그런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따지는 거예요. 자, 타겟을 j로 나눠봤더니 나눠 떨어진다. 그죠? 그럼 j는 1부터 10을 의미하잖아요. 그 중에 나눠 떨어지는 것만 이 이품 안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약수 합구하는 거잖아요. 이때만 j를 합해주면 돼요. 어디에다가? 당연히 이렇게 0에다가 합해줘야겠죠. 이름도 제가 또 sum2로 한 이유는 여기 이미 sum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하면 안 되겠죠. sum2로 한 거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쭉쭉 더해져 나가는 거예요. j 됐죠? 그럼 최종 이 sum2가 이 반복문이 끝나고 나면 그렇죠? 1부터 타겟 자기 자신까지의 수를 계속 1부터 1씩 증가시켜가지고 이걸로 판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면은 여기다 더한 거죠. 그럼 폼은 끝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럼 최종 결과 sum2가 나오겠죠. 자, 복잡하죠? 복잡한 게 맞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는 소수 판별해야죠, 이제. 자, 소수 판별 어떻게 하냐면, 대상 수가 플러스 1 했을 때, 해당 대상 수의 약수의 합과 그 값이 같으면 소수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이기 때문에 1 더하기 자기 자신이 모든 약수의 합이랑 동일한 거예요. 이런 논리적인 판단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sum2가 여기서 다 구해졌을 테니까
판별을 하는 거예요. 썸2가 소수인지가 궁금한 숫자는 또 어디 있습니까? i가 소수인지가 궁금한 거죠. i 플러스 1. 그래서 이게 같으면 이게 뭐예요? 소수란 얘기죠. 자, 여기 들어오면 이제 i는 소수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건 뭐예요? 이 썸은 우리가 왜 만들었습니까? 소수의 합 구하려고. 그죠? 근데 아까는 우리가 소수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고 i를 무조건 다 더해가지고 1부터 10까지의 합이 구해졌던 거죠, 여기. 그래서 얘를 막 구하면 안 되고 소수일 때만 이렇게 더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자, 타겟수가 우리가 여기 10이라고 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10의 약수의 합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10의 소수 10일 때만 소수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타겟수는 우리가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싶은 숫자가 10개잖아요. 1부터 10.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10으로 고정하면 안 되고 여기를 i로 고정해야 돼요. 머리 아프고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정상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1부터 10까지의 수 중에서 소수만 선별해가지고 합을 구한 결과가 나옵니다. 17이에요, 17. 1부터 10까지 소수 한번 볼게요. 1, 소수 아니죠. 2, 소수 맞죠. 3, 소수 맞죠? 4, 소수 아니죠? 약수 2 있으니까. 5, 소수 맞죠? 6, 소수 아닙니다. 7, 소수 맞고. 8, 소수 아니고요. 9, 소수 아니고요. 10, 소수 아니에요. 네, 소수는 1부터 10 사이의 소수는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하면은 12, 15, 17. 그래서 결과는 17이 맞아요. 다시 볼게요. 17.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답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함수로 만들면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자, 일단 이 약수의 합을 구하는 거, 여러분들 이 복잡한 구조에서 다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요거부터 구하는 거예요. 약수의 합. 자, 그럼 약수의 합만 구하는 애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이름은 한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수의 합 구하는 코드가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제가 왜 약수의 합을 함수로 따로 빼냐면 얘만 놓고 생각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이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변수의 이름 같은 거. 여기 i 때문에 여기 i 못 쓰고 j 써야 되고, 썸 쓰고 싶은데 여기 썸 때문에 썸2라고 써야 되고. 그렇죠? 여기서 뭐 좀 잘못 건들면은 다른 곳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못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거를 분석하기도 되게 힘들죠. 그렇죠? 이것만 뭐 놓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바꾸면 다른 거에 또 약간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막 한 줄로 코드를 다 작성하는 것보다는 딱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약수의 합만 필요한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약수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대상수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10에 대한 약수의 합이 나오겠죠. 여기는 썸으로 해도 되죠. 요 영역 안에서는 썸이라는 변수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썸2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뭐 J 아니고 I로 해도 돼요. 우리가 편한 방식대로. 그동안 I라고 했으니까 I로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 약수의 합이라는 녀석한테는 이런 정보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됐어요. 여기도 I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1부터 타겟은 10이니까 10까지의 합을 구하려다가 이 이품을 해서 타겟의 약수일 때만 합을 구하는 코드가 되는 거죠. 요거를 아까처럼 전체 놓고 생각하는 것보다 딱 요 정도만 놓고 생각하면 훨씬 쉽죠. 일단은, 그죠? 뭐 이것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이거보단 쉽다라는 거는 인정하시잖아요. 자, 그럼 내가 여기에 약수의 합을 구하는 거에만 일단 나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다 동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왔어요. 10이라는 약수의 합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다 또 집어치우고 일단은 요거 잘 되는지만 보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서 불러서 일을 시켜봐야겠죠. 자, n이 왜 나오죠? 자, 18 맞죠? 10의 약수야. 1, 2, 50. 자, 잘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약수합 구하는 거 됐고요. 일단 이렇게 둡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약수합을 한 3개 정도 얻고 싶은데 그때마다 얻고 싶은 약수의 대상이 다를 수 있죠. 10의 약수를 얻고 싶을 수도 있고 5의 약수의 합을 얻고 싶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요거는 무조건 10의 약수의 합을 주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라? 얘가 정하지 말고 이거를 여기다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숫자만 싹싹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10 넣으면 10의 약수의 합이 나오고 5를 넣으면 5의 약수의 합이 나오고 7을 넣으면 7의 약수의 합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이제 매개 변수를 쓰는 거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완성을 했으면 약수의 합을 구하는 기능을 여러분이 하나의 함수로 딱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이제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이제 이런 걸 구하래요. 말고 1부터 10까지의 수 중에 소수만 선별을 하래요. 자, 근데 소수를 선별하려면 우리가 약수의 합을 구해야 된대요. 약수의 합 구하는 거 만들어 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아까랑은 다르게 뭘 하면 된다? 1부터 10까지 약수의 합을 우리가 구하면 되죠. 왜? 소수 판별하는 방법이 약수의 합 구해서 자, 여기서 n의 소수인지 판별하는 방법은 다시 n의 약수의 합과 n 플러스 1이 같은지를 보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1이 약수인지 판별하고 싶어요. 1의 약수의 합과 1 플러스 1이 같은지를 보면 돼요. 2의 약수의 합이 궁금하다. 다시 2가 그러니까 소수인지 궁금하다. 2의 약수의 합을 구한 다음에 2 플러스 1은 같은지를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의 약수의 합이 궁금하다. 그러면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1부터 10까지의 합이 궁금한 거잖아요. 1부터 10.
요 사이에도 뭐 4, 5, 6, 7, 8, 9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 숫자만 다르면 반복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이걸 우리가 구구단하면서 한번 해봤었고. 자, 1부터 10을 만들면 되죠. 1부터 10까지. 자, 이 1의 약수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1 플러스 이 약수합 구했죠, 우리가. 그죠?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 약수의 합이 1을 넣었을 때 여기 1이 들어오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썸에 1의 약수의 합이 나온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약수가 더한 결과값, 최종 합 결과값을 이 메인한테 주려면은 어떻게 된다? 이 썸을 여기에 넘겨줘야 되는 거죠. 여기.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썸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약수의 합 이렇게 해주면은 이 썸 변수에 1의 약수의 합이 딱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함수가 이렇게 값을 넣어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리턴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때 프린트라는 게 아니라 리턴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이 프로세스를 딱 거쳐가지고 나온 최종 결과값 약수의 합을 여기다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수의 합이니까. 근데 이제 리턴을 할 때 썸이 int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int로 바꿔주라 이거죠. 빨간색 사라졌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는 1의 약수의 합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썸과 뭐 1 플러스 1 같은 지름을 보면 1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볼게요. 프린트를 한번 볼게요. 소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소수인지 궁금한 숫자는 1뿐만 아니라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10까지, 그렇죠? 1부터 10까지에 있는 모든 숫자가 다 궁금한 거니까 여기다 1을 넘기면 안 되고 i를 넘겨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처음에는 i가 1이니까 1의 약수의 합이 구해질 거고요. 두 번째 반복문에서는 1이 증가되니까 i가 증가되니까 2가 들어가서 또 2의 약수의 합이 들어가겠죠. 3이 되면 3의 약수의 합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1이 아니라 i로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i가 1일 때 1의 소수 판별이 가능한 거고, i가 2가 되면 2의 소수 판별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렇죠? 3이 되면 3의 소수 판별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d는 소수입니다 해놓고, 우리가 이제 소수인지 아닌지 궁금한 숫자는 i죠. 1부터 10까지의 수. 줄바꿈을 여기서 해줘야죠. 딱 2, 3, 5, 7 소수만 구해가지고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됩니까? 더해주면 되죠? 그때 i를. 그쵸? i가 소수니까 이때만 더하기가 실행되면 소수일 때만 더해지는 거고, 결과적으로 소수의 합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름이 좀 겹치네요. 자, 일단 여기 투로 할게요. 투. 자, 17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뭘 보면 되냐면 내가 약수합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둘째 치고요. 구하시면 좋고 못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뭘 보면 되냐면 함수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그 차이점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먼저 떼놓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 결과가 다 잘 되도록 완성해 두고 잘 저장해 놓으면 추후에 또 필요할 때 그냥 이렇게 불러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보다 훨씬 구조가 간단해지잖아요. 자, 참고로 이 썸은 이 약수의 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약수의 합이 만약 10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렇다는 말은 이 약수의 합이 결국은 리턴되는 그 값이랑 표현을 바꿔 생각해도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만약 약수의 합이 17이 나오면 이게 문법적으로 우리가 썸에다 17 넣으면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니까 약수의 합이 리턴을 하게 되면은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자신의 모습을 그 숫자로 이렇게 바꾸면서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만약에 제가 10이라고 해놓으면 리턴 10이죠? 그러면은 이 10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넣어주는 거냐면 자신의 모습을 리턴 값을 이렇게 바꾸면서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변수에 값을 넣어서 그 값을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되지만 어차피 이게 이거잖아요. 썸의 값이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A 10 했을 때 프린트 F에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A를 출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뭐예요? 이거 10이잖아요. 뭐 A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건 10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함수도 리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적혀는 있지만 이 표현식 자체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리턴 값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얘랑 같은 거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거쳐서 변수에 넣어서 써도 되지만 얘를 그냥 이렇게 바로 써도 됩니다. 자, 그럼 sum2라고 할 이유도 없죠,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똑같은 결과를 얻어내는데 여기 훨씬 간단해졌다. 물론 이거를 처음에 만들긴 해야 되겠지만 아까 그 막 이중 반복문 써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간단하게 이거 만든 다음에 잘 되는 함수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다가 붙여서 사용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코드를 더 복잡하고 크게 작성을 하다 보면은 하나의 코드를 작성하는데 이 함수 저 함수 막 여기저기 많이 쓰일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계속 사용하셨던 이 프린트 있죠? 이것도 함수예요. scanf도 함수고 다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를 잘 이해를 못하시면은 C 언어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유용한 함수들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사용을 못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함수를 만드는 거, 그렇죠?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약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가 원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든 거죠, 지금 이거.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다 해서 뭐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쓰는 함수. 그리고 또 어떤 함수도 있다? 우리가 계속 써왔던 이런 printf 있죠. 자, 요것도 함수인데 printf라는 함수 우리가 만든 적이 없잖아요. 정의한 적이 없는데 호출을 해서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내장 함수 보통 이렇게 불러요. 언어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예요. C 언어가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진 함수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 C 언어를 만든 개발자들이 만든 거죠. 자,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매개 변수.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만든 건 뭐 내부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프린트가 F 같은 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몰라도 상관없죠. 뭘 넣으면 뭐가 나온다만 알면 우리는 함수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한 번만 잘 만들어 놓으시면 이 내용 같은 거 모르셔도 돼요. 까먹어도 됩니다. 뭐 넣으면 뭐 나온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렇죠? 그럼 함수를 사용할 때 지장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좌절을 겪으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함수가 뭔가 조금 사용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왜 쓰는지도 잘 안 와닿고 그럴 텐데 이런 느낌으로 조금 그 의미가 좀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함수를 아직 잘 왜 쓰는지 잘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일단 문법은 이렇게 매개 변수로 받고 리턴으로 내보내는 이 문법은 일단 익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이제 작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건데 그때 또 같이 만들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함수를 쓰면 좋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